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고도 후회할까? 왜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 그럴 땐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가? 도덕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주 결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옳았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틀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말한 올바름의 기준은 단 하나. 너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떤 행동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옳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모든 사람도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칸트는 정언명령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면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았잖아. 하지만 칸트에게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보편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면 이 세상은 신뢰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무섭도록 엄격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언제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누군가를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엄을 훼손합니다. 설령 좋은 목적이라 해도 사람을 수단 삼아선 안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타인을 존중하는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로 판단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원칙 위에서 그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삶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비난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양심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이 아닌 오직 이성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때 인간은 존엄하다. 칸트가 중요하게 본 것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이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 도덕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도덕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한 행동은 칭찬받을 수 있어도 도덕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판단이 아닌 타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내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한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이 칭찬을 바라거나 사회적 평판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칸트는 그것을 진정한 도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의 원칙에 따라 조용히 선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인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자유롭게 복종한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내면의 기준에 스스로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타인의 눈을 의식한 결정인가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옳다고 믿는 원칙입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당당하고 존엄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칭찬은 호감을 얻기 위한 전략이 되고, 친절은 이익을 위한 계산이 됩니다. 심지어 호의도 거래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사람을 도구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닌 지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나중에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상호 존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대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가족이라서, 연인이라서, 친구라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내 감정만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사랑조차도 존엄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때로 불편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들으며 내 욕구를 미뤄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내 기준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야말로 관계의 품격을 높이고 인간을 진정한 목적으로 대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상대도 당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원칙을 바꾸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롭지만 내일은 손해가 될 것 같아 기준을 꺾고, 어떤 날은 용기 내지만 어떤 날은 외면하며 우리의 삶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칸트는 말합니다. 도덕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행동이 모두에게도 괜찮은 일이 될 수 있는가?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사회 전체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건 위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시하면 교통은 마비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도덕적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이성이 말하는 도덕적 원칙에 따르는 것, 그것이 칸트가 말한 진정한 도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모두가 그러는데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칸트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당신의 행동이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를 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비록 편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모두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원칙을 붙잡으십시오. 그 원칙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인정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다. 여기서 말하는 존엄은 성공이나 명예, 외모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성을 갖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그 능력.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내 기준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수단처럼 다루면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기준을 놓지 않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도덕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이 말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 안의 이성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기준이 타인을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나 자신도 손상시키는 길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태도이며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의 박수 없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 없이도 당당하고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맞추려 나를 수단처럼 다루고 있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철학자 칸트가 말한 고귀한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조건이 붙곤 합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는다면, 상대가 나를 존중한다면, 세상이 공정하다면. 그러나 칸트는 말합니다. 도덕은 타인의 반응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착하게 살아도 손해볼 수 있고 원칙을 지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성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인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내 삶 전체를 하나의 원칙 아래 놓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고민한 후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누구보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론 부당함이 이기는 듯 보이며 원칙을 지킨 사람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삶은 경험이 아니라 원칙의 실천이다.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갔느냐에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도덕이라면 그 삶은 분명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떳떳한 삶, 그 삶이야말로 칸트가 말한 올바른 인생입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